자, 우리나라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 관심 없고, 심지어 뭐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군인들 일부도 그거는 갖고 오는 게 맞다라는 희한한 민족주의적인 부분을 갖다 댑니다. 그러니 죽으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 문정권이 이제 전작권을 임기 내에 갖고 오겠다고 미국은 한국에 넘겨주는 부분을 사실상 이제 정했는데, 그러면 미국이 넘겨주고 그 미래연합사령부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서 부산행간을 하겠다는 건가. 지금 미국의 움직임이 최근에 그렇지 않다라는 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은 유엔사를 가지고 전작권이 넘어간 이후에 이제 별도로 지금 한미연합사 같은 기능을 대행하겠다. 너네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유엔사를 해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토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요즘 참 신문들이 제 말을 받아쓰나 그런 건 아닐 건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신나토 구상하는 미국, 독일이어 일본까지 유엔사 참여시킬 움직임.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꼭 참전국 뭐 이 17개국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우방이자 미군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있는 두 개 나라, 미국 신세지는 이 나라도 오라 하면 올 수밖에 없으니 독일과 일본과, 그래서 이제 독일도 이 유엔 사령부에 장교를 파견해 했다가 한국이 반대해서 지금 아주 유보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내부 지금 자료에, 미군 자료에 일본이 그 전력 지원국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유엔 사령부에. 그래서 미국이 유사시에 유엔군이 움직이려면 일본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 한국의 지원 역할로 일정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과의 지금 군사적인 미로를 완벽하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과거에 미국도 뭐 일본의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사회당이 뭐 이럴 때는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베 집권 기간에 군사적 미로를 강화하고, 그래서 이런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구나. 유엔 이름을 써야 일본하고도 지금 이렇게 강화되고, 한국도 미국이 영향력을 놓치지 않고, 한국군이 뭐 유엔사를 비토하고 유엔사에 한국군 파견하라 하면 파견하지도 않고, 한국은 유엔을 갖다가 멀리하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지금 유엔 사령부가 해체될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걸 유지하고 따로 강화해 가겠다. 이런 쪽으로 미국의 국방부 입장이 서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런 데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일각에는 곧 전력 제공국, 즉 유엔 사령부가, 한국 유엔 사령부가 전쟁이 나면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군에서는 한국 동의 없이, 요청 없이 불가능하다는데, 나 하나 묻고 싶어요. 자, 북한하고 전쟁 나지 누구하고 전쟁 나겠습니까? 유사시라는 게요. 유사시에 일본군이 아니라 용병이라도 돈 주고 사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7개가 유엔군의 후방기지, 미국과 유엔군 기지로 계약을 맺어서 병참이나 지원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고, 미국이 그 명분으로 그 기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전투부대는 28,500명 중에 뭐 화력여단하고 몇 개밖에 없고 기가, 나머지는 다 참모 기능이에요. 주한미군의 전투부대가 별로 많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것 갖고 뭘 오래 맡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통해서 7개 기지를 통해서 그야말로 해병대 병력이, 일본에 있는 병력이 일단은 한국으로 오고, 그리고 거기에 쌓아놓은 온갖 물자들, 탄약부터 무슨 새로운 포나 장비들이, 장갑차 탱크들이 다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서 비행기가 떠서 이제 공습을 하러 오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이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땅을 빌려주는 사람을, 전쟁이 났을 때 땅만 빌려줍니까? 수송도 해주고 그걸 날라주는 병력들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산 앞바다까지 싣고 왔다가 부산항, 우리는 못 들어간다, 전쟁이나 있는데 너네들이 여기서 내려서 헤엄쳐가라 하고 배가 안 들어오고, 일본 자위대 배가, 그리고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정찰을 하다가 아, 여기는 한국 땅이다, 돌아가자,
일본 자위대 초계기가 북한의 잠수함을 정찰하다가 이번 한국 영공이다 돌아가자 이런단 말입니까? 정말 미친놈들이에요. 소말리아에 군대가 온다 해도 테러범이 지원해 주겠다고 온다 해도 받아야 되고 IS가 온다 해도 받아야지요. 세상에 살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본의 자위대든 뭐 일본 군이든 관계없이 한국을 재침략할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요. 현 시대에요. 자, 그래서 지금 유엔군이 이걸 추진하려니까 한국이 지금 반대한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에서 나온 자료 원문에 일본 통한 협력 문구가 한글로 옮기면서 오해가 생겼는데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고 화들짝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사가 귀찮은 듯 일본에 제안 안 했다고 하지만은 미국은 분명히 독일하고 일본도 개입해라. 이래서 이제 한국이 통제가 안 되는 별도의 유엔 사령부를 만들어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나면 미래사령부가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 우리 그냥 이름으로 형식적으로 하나 끌어줄게. 하지만은 그 밑에서 우리가 움직일 생각은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군이 앞으로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고 나면 움직일 연합사령부, 그게 뭐 미래사령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대신 유엔사를 통해서 전쟁에 대한 작전권을 수행하겠다. 그래서 전시작전권, 너네들 전시작전권은 갖고 가라. 우리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유엔사로 움직여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경두 이하 국방부 수뇌부는 문이 지금 그야말로 한국의 안보 현실이나 한국군 현실, 능력 등을 따지기 전에 북한과의 관계, 민족주의적인 부분들을 덜 미기면서 이념 때문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고, 자, 그런 거를 신중하고 자제해야 된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야 될 국방부가 앞장서서 이걸 빨리 해라고 군 밑을 딱다를 치고 있습니다. 자,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 오늘 데일리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작권 환수라고 합니다. 자, 전환보다 환수라고 하면 우리가 뺏겼다가 가져온다. 미군의 식민군으로 있다가 우리가 이제 민족 자존심으로 이걸 가져온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좌파들이 이런 부분을 민족적인 감정하고 관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가져간 게 아니라 한국을 구하려고 이 전시작전 지휘권을,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군에게 이승만 대통령이 이양을 한 거죠. 왜? 당시 한국군이라는 게 뭐 있었어요? 초전에 박살나가지고, 그러니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니 미군이 수행하고 그 보조 역할을 가라 하면 가고 우리는 옆에서 싸우라 하면 싸우겠다고 스스로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마치 미래연합사령부라고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이런 기구를 세워서 한국군이 한미연합 군대를 지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 안다는 겁니다. 데일리안 보도에 보면 이 전시작전권 이양이 한국군이 사령관인 체제 하에 유사시에 미군이 정원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65만 대군을 가진 한국군이 2만 7천 명을 가진 미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이런 소리를 문정인이가 지금 이 밖에 가서 많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주권을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자존심이 지키는 게 아니라 동맹에 대한 훌륭한 관리가 주권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군이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있으면 또 이 한국의 방위가 지켜진다면 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국군이 이렇게 설치는 부분이 되면 유사시에 한국군 밑에 똘마니인 미군 사령관이 어떻게 미군을 정원하라 어쩌라 하는 이야기들을 미 군부나 정치권에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베트남 전에 당시 파월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관을 한국 사령관이 가지고 있었는데 지휘체계 일원화를 하려면 미군한테 이양해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았고 갖고 있었습니다. 그 왜 베트남에 갔는데 우리가 갖고 있었느냐? 그것 때문에 한국군 전사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왜? 미군한테 있으면 헬리콥터나 베트남 전쟁이라는 그런 거 영화 보면 헬리콥터 아니에요. 정글에서 총 들고 있어봤자 헬리콥터보다 훨씬 못하는데 헬리콥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한국군 사망자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전쟁에 이렇게 쉽사리 개입 안 하려고 해서 또 줄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한국군이 파견됐기 때문에 미군 밑에 안 들어간 겁니다. 한국에서는 미군 밑에 들어가도요.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 파견되어 왔는데 세계 최강 미국이 파견되어 온 미군이 한국군 밑에 들어가겠느냐는 겁니다. 자, 근데 유사시에 한국군이 지금 전자권을 갖고 가버리게 되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냐 낮냐 이것이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미군이 다 알아서 하면서 부분적으로 한국군이 이걸 맡아달라고 지시할 지금 한미연합사 체제하고 한국군이 알아서 하면서 미군한테 시키는 부분하고에 봤을 때 그런데 미군의 숫자는 작지만은 일본 등에서 동원되는 미군의 화력이나 무기 수준을 보자 하면 한국군의 전력이 미군보다 월등하게 약한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주일 미군하고 한국군하고 전쟁이 붙어도 주일 미군이 이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단일 지체계를 유지할 명분이 미국으로서는 없어지는 거죠. 자,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이 되고 미군의 부사령관에 또 대장이나 중장이 만약에 된다면 한국군 국방부가 이런 형태의 지금 이 구조를 미래연합사령부 속에 갖추게 된다면 그런데 영문으로 이루어진 이 한미 국방장관 합의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너럴이라고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너럴은 별 1개 준장부터 별 4개 대장까지 다 제너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래 사령부로 바뀌면 한국군 사성장군 밑에 미국군 사성장군이 누가 가서 부사령관을 하겠어요? 그거는 미국의 군의 자기 경력에서도 문제가 되죠. 전 세계의 미국군 사령관이 포스타 별 4개를 달고 부사령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있겠어요? 이라크 전쟁의 사령관도 별 4개, 아프간도 별 4개, 주한미군 사령관도 별 4개인데 이것이 별도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별 4개 있었다면 그게 자기 경력에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3개나 별 2개가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 하면 주한미군의 격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이제 제한적인 역할밖에 못할 거고 전쟁이 나도 군대를 들고 오거나 조기에 대응하거나 여러 가지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는데도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자산이라고 불리는 폭격기, 지휘통제기, 정찰기 등을 한국으로 가져오려면 이런 수준의 계급으로서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또 전시작전권이 전환되고 난 이후에 이제 미국하고 한국군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건가 하는 부분이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판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서의 전자권 전환으로 번역하고 영문판으로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의 전자권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군으로예라고 되어 있고 미국은 한국군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있죠.
둘이가 하는데 두 사람의 보스를 한국군한테 넘겨주는 것이냐, 아니면 한국군의 보스를 한국군이 갖고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에서는 한국군 지분 50%, 미군 지분 50%인데, 자, 그런데도 지금 이 부분을 불만을 가지고 일부 좌파 정권에 영합하는 군들이, 그건 군발이들입니다. 아니, 우리 지분 50%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가져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고 미군을 갖다가 한국군 밑에 두겠다라고 하는 욕심하에 결국은 전쟁이 났을 때 전시작전권이지, 뭐 전쟁 안 나면 평상시에는 한국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간다 해봤자 일부 역할만 한국군이 수행할 뿐이고, 미국의 대통령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국군 사령관한테 미국 대통령이 지시하겠어요? 미국 대통령은 미군 사령관한테 지시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트럼프가 지시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고, 그걸 한국군하고 협의하는 기구 정도로 미래사령부가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시에는 서로 공동으로 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래사령부를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오면 한국군이 미군들을 전쟁나도 마음껏 뿌려먹는다라는 황당한 계산에서 벗어나야 된다. 왜 그러냐? 미국은 대통령이 전 세계 미군의 전쟁을 지시하지, 그 나라에 있는 저거 스스로 전쟁을 못해가 남의 도움을 받는 나라의 사령관한테 미국 대통령이 지시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일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넘겨주고 나면 미군은 유엔사령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버티고 있고,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사령관이, 한국군은 한국군 체제를 가지되 미래사령부라는 체제를 만들어서 미군을 그 밑에 두려고 하겠지만, 미군은 그게 아니라 그냥 연락기구 정도로, 연락병 정도로 우리 어디에 지금 공격하니까 너네들은 알아서 해라, 이런 수준밖에 안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원식 장군이나 김태우 전 이 통일연구원 원장 등 이 안보와 관련된 전문가가 몇 분이요, 지금 정경두 국방장관에 고한다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연합방위 체제를 갖다가 허물면서 결국은 정부가 동맹을 이완을 시키고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고, 그리고 대한방위공약을 희석시키고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전작권 조기 전환, 그리고 연합사 체제, 한미연합사에서 미래연합사령부로의 변모, 이런 거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가 미국이 지금 국방국무부가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인 부분을 지향한다, 핵동결로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유엔사를 해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오히려 강화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요, 미국이 북한이 영변에 핵 폐기만 하면 일부 제재를 한 16개월, 18개월 유예해준다, 이런 보도가 났다. 그래서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 저한테 또 댓글을 누가 달았어요. 오늘 미국 국무부가 핵 동결과 일부 제재 유예 보도 사실 아니다, 한미일 3자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 동결하는 차원으로 일부 제재를 유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국무부가 또 공식적으로 대변인을 내세워서 밝혔어요. 그러면서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미일 3자 강화를 추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핵 프로그램 동결을 조건으로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일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보도를 미국 정부가 잽싸게 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 보도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아마 한국 정부의 문정인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슬쩍 흘렸을 가능성이 큰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빨리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와 논의했는데 비건이 말한 것처럼 돼 있는데 비건은 보도 내용을 확고하게 부인했다. 그래서 비건은 언론 보도가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했고 그 안에 어떤 진실도 없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건한테 누군가가 한국 측에서 만나서 그런 제안을 하면서 비건이 동의했다라고 또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시키니까 지금 미국 측에서 아니다라고 잽싸게 반격이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다가는 지금 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한미군이 화성-15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 전 지역을 타격이 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 다이제스트라는 책자에 지금 북한이 화성 13, 14, 15가 ICBM급 미사일인데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5,500에서 12,000까지 가는데 날아가는 거리가요. 미국 본토 대다수 지역의 화성 14하고 15는 도달이 가능해서 전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지금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에 위협적이다라고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자,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거가 목표인데 이런 거는 다른 한편으로는 ICBM만 제거하자라는 핵동결론으로 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ICBM만 제거한다고 그게 유지되겠느냐. 이제 항시라도 그 기술이 남아서 언제라도 또 날라올 수 있고 숨겨놓을 수도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을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야기는 미국이 북한하고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할 때 한반도에 전술핵 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이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한국 한반도에 전개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안 된 부분 중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실제 저는 매우 높은 이야기라고 보는데요. 이래서 눈 딱 뜨고 지켜야 된다는 거고 무조건 칭송하지 말고 때로는 트럼프에 대해 심한 비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여론을 계속 조성해 가야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걸 우리 보고 핵도 만들지 마라. 전술핵도 배치 안 한다. 그러고는 해구사는 미국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것들만 빠져나가 버리면 한국하고 일본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사드 가지고 지금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신형 미사일 이 비행 궤적이 산만한 그걸 못 막는다고 했죠. 자, 미국의 전 미사일 방어국장이 사드 운용으로 미사일 방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이렇게 보완돼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레이저 탄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전자기파 또는 입자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켜서 고출력을 생성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깨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SF 영화에 보면 빛 같은 걸 가지고 미사일을 탁 격추시키는 이런 걸 해야 궁극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아마 미국이 지금 이걸 시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2010년에 메가와트급 고출력 레이저 요격 체계를 실은 미 수송기가 실험을 통해서 고체와 액체 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쏴서 격추시키는 데 성공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미사일 체계는 이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